바이올로지로 하는 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메소스케일 이미징을 하는 뭐든지 다 문제가 있죠. 뭐 뉴런 하나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뭐 뉴런 하나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뇌 전체를 보기는 좀 쉽지 않고 뇌 그러면 이제 메소스케일 정도로 이제 보면 좋지 않겠느냐? 뭐 브레인 헤테로지니어티. 그래서 이제 브레인 이게 이제 케미칼 시프트라는 현상을 처음 찍은 NMR 스펙트럼이고요. 워터에서 이제 특정 픽에서 뭐 이렇게 케미칼이 뜬다라는 걸 찍은 거고 이게 아마 픽이 3개인 거 보니까 이제 에탄올, CH3, 뭐 CH2, CH5, 알데히드죠. 5로 끝나면. 근데 뭐 그런 거에 H가 이제 중요한데 H가 이상이 이제 3개가 이렇게 3개씩 쪼개놓는 게 이제 걔들끼리 이제 분자식이 쪼개지는 게 H들이 이상이 같은 H들끼리 묶어놓는 거잖아요. 뭐 아니면 카본이나 H나 뭐 이렇게 카본으로 묶는 거죠. 카본이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카본에 붙어있는 H들이 이제 같은 이상이고 그 이상만큼 전자구름이 약간씩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다 스핀 형태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공유결합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전자구름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 그게 이제 NMR 스펙트럼에 이렇게 똑같은 H를 찍어도 CH3에 있는 H는 뭐 여기쯤 뜨고 뭐 CH2에 뜨는 건 여기쯤 뜨고 CH5에 뜨는 건 여기쯤 뜨고 이렇게 이제 케미컬 시프트가 생기고 요거를 분석하면 역으로 분자식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요게 이제 케미칼 레볼루션이 됐고 그래서 NMR이 노벨상을 받게 된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분석 화학이라는 부분이 생겼고 이제 아주 고하이 테슬라의 어떤 용매에다가 특정 모르는 분자식이 있는 물질을 갈아가지고 NMR을 아주 오래 찍으면 이런 아름다운 스펙트럼이 뜨고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이게 반대로 H가 어떤 형태로 묶여있는지 유기화학식인지 이런 거를 이제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준 소프트웨어도 많고요. 어쨌든 그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로컬 이치별로 이제 프로톤 덴서티나 특별한 어떤 킥을 인텐시파이 해가지고 이제 홀바디 MR을 이렇게 찍으면 요즘은 한 5분 정도면 이제 저희 3테슬라 MRI에서 홀바디 MR을 찍을 수 있고요. 이제 뭐 저희도 주기적으로 이제 MR 실험을 하니까 뭐 MR 자기 몸 찍고 싶으신 분은 와서 찍어보시면 이게 몸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로 한 장만 잘라놨지만 실제로는 3D로 찍은 거고요. 노벨상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2009년에 사키? 뭐 이런 사람이 노벨상 얼터너티브가 됐는데 결국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원래 이제 MRI를 찍으면 MRI의 시그널이 아까처럼 케미칼 시프트 때문에 엣지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거나 뭔가 노이즈가 생기거나 아니면 탄소를 주면 시그널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은 44년부터 생겼고 블록 이퀘이션 만든 이 사람 식들을 쭉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MR이 어떻게 영상화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찍어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없애려고만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브레인을 측정해보자 이렇게 발상을 바꾼 논문을 89년인가 이제 PNAS에 쓰고요. 그거 한 편밖에 안 썼는데 그분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노벨 뇌 영상 시대가 21세기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제 상징적인 논문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브레인 MRI를 이용해서 뇌 연구가 급속하게 특히 환자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일반분 뭐 이런 거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9년에 노미네이션 됐는데 결국은 못 받았죠. 지금 못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팩도 못 받았고 뭐 펑셔널 MRI라고 뇌를 이제 뇌의 기능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인데 뇌의 기능을 찍을 수 있는 영상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산소라든지 케미컬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은 노이즈라고 생각해서 없애려고만 했는데 그게 바이오 피지올로지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텐시파이에서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컨셉으로 바꾼 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었고 그게 이제 노벨상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실제로 MRI는 뭐 굉장히 재밌는데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환자군을 모으면 이렇게 싱글 브레인은 이제 각자 뭐 사람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얼굴이 다르듯이 안에 이제 브레인 폴딩이라든지 뭐 자이로 서커스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상군 뭐 남자 40명, 여자 40명을 모으면 남자 40명이 평균 브레인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뭔가 이제 블러한 이런 평균 브레인이 나오고 템플릿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거에 이제 보통 이제 화이트 메타는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펑셔널 그 프랙셔널 어나이소트로피라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찍으면 이제 특별한 어떤 뇌의 신경 다발의 세포에 민감한 시퀀스여가지고 이렇게 신경 다발에 굉장히 민감하고 대부분 화이트 메타는 이런 신경 다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픽셀 바이 픽셀로 웹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말이랑 SZ는 이제 스키조플레니아라고 이제 정신병의 꽃이에요. 아직도 뭐 원인도 모르고 뭐 유전이 영향을 준다는 건 유일하게 알지만 적어도 MRI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은 노말 컨트롤은 좌우 비대칭이 없는데 이게 이제 트랙트 파이버의 트랙트 관점에서 스키조플레니아는 좌우 대칭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여기 뭐 이런데. 근데 이런 게 항상 문제가 32명, 23명 뭐 환자분은 잘 실렉션 했다 그래도 페어와이즈 T 테스트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증폭을 해서 한데 잘 재현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MRI 보고 이 사람이 스키조플레니아는 아닌지는 잘 못 맞추고요. 차라리 근데 스키조플레니아 환자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르대요. 약간 섬뜩하고 뭔가, 그래서 차라리 오디오를 분석해 보거나 아니면 스키조플레니아 이용군이 있어요. 정신과에 왔는데 아직은 스키조플레니아가 아닌데 한 2년쯤 후에는 이제 스키조플레니아가 갈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의 오디오를 잘 녹음해가지고 미리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스키조플레니아로 갈 거냐, 뭐 MRI도 뭐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전북대 우리 연구중심병원 하시는 분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고 있죠. 환자분들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제 MRI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이제 뇌는 이제 듀얼 CPU라고 그랬잖아요. CPU가 두 개고 뇌 좌우 CPU를 이렇게 뇌량이라고 카스칼로즘이라고 뭐 이런 부분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한쪽 뇌에서 이제 시저가 생기면 이제 이필랩시라고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제 신경이 원래 파이어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뭔가 서킷이나 여러 문제를 막 증폭을 해서 계속 증폭을 하면 그럼 모토코텍스까지 이제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런 모토코텍스 연결되는 사지가 다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제 간질설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MRI 포지티브거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 그 약으로 뭐 한 90% 해결이 되는데 MRI 네가티브고 난치성 이런 애들은 이제 어디 때문에 생기는지 잘 알기 어렵고 하루 종일 MRI를 찍어요. 이 사람이 발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뭐 수많은 방법을 하는데 아직도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누가 카스칼로 좀 잘랐죠. 이렇게 쫙 잘랐더니 한쪽 뇌가 다른 쪽 뇌로 프로파게이션 안 오니까 뭐 그건 없어졌는데 뭐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죠. 왼쪽 뇌, 오른쪽 뇌가 따로 노니까. 근데 어찌됐든 예, 사람의 뇌가 이제 좌우로 연결된 거 그리고 대부분의 척추동물은 뒤쪽이 센서리예요. 뒤쪽이 센서리, 앞에가 모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 춘추가 뒤에 있어요. 아마 이거는 이제 뇌발 증승이 그 땅을 보고 보통 이렇게 있고 이제 사람처럼 직립하는 경우는 좀 이상하게 눈이 앞에 있는데 시각 춘추가 뒤에 있는 약간 이상하잖아요. 신경 다발이 굉장히 길어지고. 근데 뭐 하여간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모터 펑션이 있고 저희는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 대부분 애들은 이제 뭐 이제 포유류와 영장류에는 좀 다르고 파충류에는 좀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모토로 내려가는 건데 스파이널 코티코 스파이널 실제로 이제 나의 몸을 움직이는 건 이제 코티칼 서피스를 통해서 디시전을 한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를 따라서 이제 몸의 신경을 통해서 머슬을 제어하게 되는데 그거를 싹 모으는 게 이제 탈라무스예요. 탈라무스를 통해서 이제 척추로 내려가고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모토코텍스, 서플리먼터리 모토코텍스 이 두 개 사이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줬는데 뭐 이건 당연히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뭐 브레인이 다른 올간과 가장 다른 이유는
폐는 어느 위치든 다 산소 교환을 해요. O2, CO2 익스체인지를. 브레인은 위치별로 다른 역할을 해요. 브레인이 다른 장기랑 엄청 다른 거고, 그것도 알려진 게 얼마 안 돼요. 뭐 굉장히 나이스한 그 탄광 노동자 십장이 탄광 사고가 나가지고 뇌에 파이프가 꽂혔는데, 그 파이프가 꽂히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전두엽에 꽂혔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성격이 엄청 좋았는데 성격이 점점 포악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설을 세웠죠. 아, 전두엽이 성격과 관여를 하나 보구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간 스터디도 하고 뭐 통계적 스터디도 하지만 이런 한 명의 직관에서 뭐 많은 프로그레스가 많이 생기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의료는 특히. 그리고 공간 스터디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그래서 이제 프론탈 로벡톰이라고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스키조플레니아 중에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을 전두엽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바보가 됐죠. 정확히 전두엽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쳐 날뛰는 이제 환자들이 멀쩡하다기보다는 이제 조용해졌는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야만의 시대가 있었죠. 쉽게 해서. 그러니까 뭐 세상에 의료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어찌됐든 이제 프라이멀 모토코텍스, 서플리멘탈 모토코텍스, 탈라모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의학의 발달이 뭐 대부분 해부학의 발달에 기부하고, 요즘에야 뭐 좀 다른 학문이 해부학은 뭐 거시해부학은 더 없다, 뭐 가끔 뭐 뇌에 뭐 새로운 것도 발견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지만 뭐 해부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폐 같은 거, 뭐 그 기능적 유닛 같은 거. 근데 이제 뇌도 이제 이런 문제인데, 뇌의 이제 프라이머리 모토코텍스를 내가 손으로 자르고, 서플리먼터리 모토코텍스 손으로 자르고, 탈라모스를 손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트랙트를 찾아봐라. 또 이렇게 찾은 거예요. 트랙트를 이게 이제 영상에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트랙토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물을 찾은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여기가 엄청 강하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약하게 연결돼 있고, 뭐 멀티플 스콜리오시스라고 이제 백인 여자들에게 많이 생기는 뭐 신경질환, 신경성 질환들이 있는데, 뭐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지만, 사람의 브레인이 이렇게 자이러 서커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마다 다 이름이 있고 기능이 있고, 뭐 뇌는 이제 그래서 브레인 매핑이 중요하고, 그래서 휴먼 브레인 매핑이라는 분야가 생겼죠. 뇌를 찍고 나서 위치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자이러 서커스를 잘라보면 이 자이러 서커스에 연결되어 있는 화이트 메타들도 다 이렇게 네이블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화이트 메타들이 도대체 뇌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뉴런을 한 1000억 개라고 하면 이런 연결성, 시냅스, 한 뉴런이 한 1000개씩 시냅스를 이렇게 뻗는다 그러고 발달되면, 그러면 1000억 개가 1000개씩 연결이 되니까 뭐 한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더 적다는 사람도 있고 많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보는 건 메조 스케일이에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 선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려지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전선 한 가닥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전선이 모여가지고 뭐 몇백만 개의 전선이 모여서 한 픽셀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한참 해야 되는 거고요. 쉽게 해서 저희 랩은 이제 어쨌든 3D 영상 처리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뭐 실제로 이런 것도 해요. 그 포커스드 이온빔이라고 신경세포를 떠서 얼려요. 그리고 나서 이온을 하나씩 해서 한 겹씩 자른 다음에, 아 이건 템이구나. 템을 찍은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해서 하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리기만 해도 논문이 되는 이제 해부학적인 분야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작은 레벨의 영상들은 이제 3D로 그려보지 못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시파이버 로젯이 뭐 스카이 블루고, 모시파이버 로젯 서피스가 그린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옐로우고, 시냅스 콘택트가 레드고 뭐 이렇다네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이제 히타치 템을 가져다가 C편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60도 플러스 60도 이렇게 2도씩 돌려가지고 템을 찍으면 볼륨 리컨을 할 수가 있어요. CP처럼 120도면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두께가 나오니까 두께 가지고 이제
시냅스나 덴드라이트 트리나 이런 걸 3D로 모델링만 해서 논문에 실리는 거죠. 학회 발표하는데 이 다음에 어디 실렸어요, 진짜. 예.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템이나 뭐 템도 그렇고 포커스드 이온빔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뭐 나노 스케일부터 메조 스케일까지만 이렇게 가늘게 자른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3차원을 뭐 영상화해보면 예전에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셀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템 가지고 만든 미토콘드리아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레벨부터 우리가 이제 아주 마이크로, 영상이 이제 아주 마이크로한 레벨을 찍으면 마이크로 분석이 되는 거고, 메조 스케일을 찍으면 메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 레벨이나 동물 레벨을 찍으려면 일단 메조 스케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다 찍으려면. 한 점을 얻으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에 쓰는 거 이제 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브레인 복세, 브레인 안에 메타볼리즘이나 케미칼 인바이러먼트를 찍을 수 있는 이런 MR 시퀀스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브레인 아나토미를 찍으면 아까 했지만 파셀레이션도 해보고 아나토미의 베리에이션이나 디지즈가 항상 그렇잖아요. 폼 팔로우 펑션이라고 우리가 천년 전에 뭐 마야 문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먹고 살았고 한 가구당 몇 명이 살았고 뭐 이런 걸 알려면 아르케올로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때 가서 살아볼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 남아있는 그 유적을 찾아서 부엌 구조도 보고 부엌 안에 쌀이 있는지도 보고 그럼 쌀을 먹었나 보다 거기 그릇도 있으면 이런 그릇 먹었나 보다.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어떤 형태로든 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브레인이 이제 옛날에는 가속성이 없고 한 번 생기면 죽기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한 달에나 3개월 안에 브레인의 모폴로지컬 체인지, 펑셔널 체인지 후에 형상이 바뀌는 모폴로지컬 체인지가 있는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글링 스터디라고 공세계를 몇 개월간 빡세게 훈련시킨 분하고 만한 군을 브레인을 하기 전에 찍고 한 후에 찍으면 한 군이 모토코텍스가 엄청 두꺼워지고 의대생을 한 군은 공부를 빡세게 시키고 한 군은 안 시키니까 코티칼 시크니까 바뀌고 이런 것들을 해서 브레인 가속성이 한 3개월에 이렇게 컨피던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지면 뇌가 어떻게 변하고 호르몬 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고 생리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이런 연구들이 한참 있어요. 쉽게 해서 재밌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실내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뇌가 있으면 옛날엔 손으로 다 그렸는데 하나 그리는데 뭘 그리냐에 따라 다르지만 자이러스 서커스 같은 그리려면 한 60시간 한 사람 그리는데 아미그달라 그리려면은 이제 진짜 열심히 그리면 한 2-3시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람이 손으로 그리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기법이 한참 나왔다가 요즘 딥러닝으로 다시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VBM이라고 복셀 베이스 모포메트리라고 이 복셀의 덴서티가 이게 브레인끼리 다 정합되어 있으면 그 덴서티가 결국은 브레인의 모폴로지컬 체인지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슘으로 VBM이라는 메소드를 애쉬버너라는 애가 98년에 내고 그게 사이테이션 한 10,000번쯤 된 논문이에요. 그 뒤에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SPM이라는 프로그램이나 FSL이 이제 VBM 티오리에서 돌아가는 거고 이런 파셀레이션이나 브레인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는 이제 프리서퍼 같은 걸로 구현돼서 이게 다 이제 NIH나 이제 빅 펀드 어마어마한 펀드를 받고 다 오픈 소스로 다 공개돼 있고요. 그리고 뇌는 이제 렐러티블리 스컬 베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고 2번 찍어도 정확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영상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와 이런 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뇌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썼고요. 요즘 이제 인공지능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픽셀 바이 픽셀로 이제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보는 거고 이제 쉐이버나 제가 쓴 논문 중에 뉴로 이미지라고 요즘 한 7, 8점 하던데 이거 커버
근데 이 그림을 이 프로그램 내가 만들었죠. 아미그달라 서브뉴클레어스를 해서 차이가 있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히포캠퍼스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뭔가 이제 VBM 뭐 이렇게 코티칼 시크니스 뭐 복셀 뭐 케미칼 인바이러먼트 쉐입, 볼륨 간의 차이는 여기는 줄고 여기는 늘면 차이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쉐입은 이제 아미그달라, 이것도 2005년쯤에 사이언스에 나온 건데, 뒤에 아미그달라 이쪽을 지졌더니 얘가 막 과일대해져가지고 고양이한테 막 대들고 뭐 이런 쥐가 나왔는데, 아래를 지졌더니 얘가 막 너무 샤이해가지고 금고 중추가 자극이 돼서 아미그달라 볼로 그거 하는 놈이긴 하거든요. 위치별로 다르다. 그래서 뉴클리어스가 있다. 솔직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옛날에 세포 다 잘라가지고 일일이 현미경을 보면 세포 패턴이 다르다 뭐 이러고 알았었는데, 아까 이제 막 펑션과 기능을 매핑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이제 서브뉴클리어스가 중요한 거고, 서브뉴클리어스의 형상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면 좀 더 우리가 뭐 VBM 레벨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 형상을 그려야 되는데, MRI에서 형상을 그리는 게 이제 마음의 눈을 뜨고 그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디퓨전 텐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파이버들을 뽑아가지고 볼 수 있으면서 이제 뇌가 커넥티버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50이 애플2에 들어가는 CPU가 650이고, 애플2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 CPU 꽂혀있고 메모리 꽂혀있고 전선 좀 연결돼 있고 이런 기판이 있는데, 우리가 기판을 보면서 이 기판이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키콩이냐 스낵바이트냐 이걸 찾아야 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기판에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판이 궁극적으로 돌리고 있는 게임이 뭐냐, 게임을 하고 있느냐, 스프레드시트를 하고 있느냐,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황당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의료 영상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실제로 의료 영상으로 쓴 논문의 95%가 재현이 안 되고 뭐 수많은 뭐 그런 논문도 얼마 전에 PNS도 나오고 뭐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뒤에도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펑션을 보는 연구는 뭐 펑션al MRI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퓨전이 있고 퍼퓨전이 있고, 모폴로지를 보는 연구는 뭐 물론 이제 디퓨전 가지고 모폴로지도 볼 수 있는데 모폴로지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아나토미를 보는 영상이 있고, 코티칼 시크니스를 보는 영상이 있고, 수많은 영상들이 있고요. 펑셔널 MRI도 이제 돈 많은 애들은 이제 리얼타임 MRI라고 이제 MR을 실시간으로 뭐 몽키 같은 데다가 이제 머리에다 씌우고 몽키한테 뭐 그림 보여주면 몽키가 뭘 보고 있는지 강제로 뇌를 이제 해가지고 뭔가 하거나 자극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펑셔널 스터디가 이제 크게 되는 게, 내가 손을 막 움직이면 이 손에 매핑되어 있는 브레인의 모토코텍스에 옥시헤모글로빈, 산소가 있는 피가 더 많이 들어와서 MRI 조영제, 산소는 MRI 조영제거든요. MRI 조영제 역할로 그 부분에 MR 시그널이 변하는 걸로 브레인의 기능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티어리에 기반한 이제 스터디가 있고요. 뭐 모터 말고 또 많아요. 뭐 소리를 주든지 후각을 주든지 뭐 복잡한 계산을 시킨다든지 뭐 레싱 스테이트 이런. 근데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시퀀스를 이제 볼드 시퀀스라고, 산소에 센서티브하게 MR을 찍는 시퀀스인데 결국은 로컬 유동을 보는 거죠. 로컬 플로우를 보는 건데, 그 지역이 뭔가 액티베이션 되면 산소가 필요한, 피가 많이 필요할 거니까 그게 이제 모이는 걸 MR로 찍겠다 이런 건데, 자극을 안 주고 찍어봤더니 뭔가 브레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펑셔널 MRI예요. 브레인이 아무 자극이 없어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돌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뭐 그러고,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거나 뭐 정신질환하고 상관이 있거나 뭐 어쨌든 그게 할 만한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할 만한 사람은 메타볼리즘이 뭐라도 더 빨라지겠죠. 뭔가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니까. 또 이제 김배 박사가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뇌를 꺼내가지고 뇌에다가 뭔가 연결을 해서 브레인을 컴퓨터에 붙여보자. 이게 또 이제 인공지능하고 또 붙이고 요구하는 회사를 또 뭐 피부작품이나 누가 사가지고 뭐 난리예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염색을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사람을 다 디지털로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안 그러면 이제 바이올로직한 바디를, 이 사람이 죽는 게 이제 결점인데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500년 좀 살게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죽을 때 내가 다 버리고 진짜 내가 제대로 살았나 뭐 이런 유한자의 철학적인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것도 또 꽤 되고 있어요. 요즘 돈도 뭐 특히 이제 군용으로 다르파나 이런 애들이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는데 그런 애들이 뭐 돈도 많이 내고 있고 진짜 생각하는 것도 보고 뭐 이건 내가 개발한 것들이고요. 실제로 퍼블릭 도메인에 이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거고 상용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뇌 연구는 다 이제 공개돼 있고 상용이고 근데 대신 뭐 뇌가 뭐 하는 건지 그 MRI가 어떻게 찍는 거고 뭐 기전이 뭐고 이런 남의 건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공부할 게 엄청 많고요. 제대로 하려면 뭐 ADC 퍼퓨전 아나토미 뭐 이런 하나씩 해보고요. VBM은 뭐 이런 거 영상을 가져다가 표준 공간에 갖다 붙이고 뭐 사람이 항상 똑같은 위치를 찍을 수 없으니까 근데 보면 ACPC 요게 좌우인데 앞쪽은 좀 직진인데 뒤쪽은 항상 직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딱 맞춰놔요. 정말 템플릿에서 맞추고 뭐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 뭐 이렇게 쫙 쪼개면 그레이 메타만 쪼개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고 나서 요 복셀 바이 복셀이 덴서티가 이제 이 코티칼 시크니스의 모포메트리를 반영한다는 걸로 GLM을 돌리는 거예요. 통계 분석을. 이게 이미징 스태티스티क्스가 나와. 이게 픽셀 하나가 독립이 아닐 것 같잖아요. 옆에 픽셀이랑.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한 통계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양분을 쫙 꺼내서 뭐 화이트 메타든 그레이 메타든 이렇게 뭐 볼륨도 재보고 뭐 수많은 걸 해보면 이제 양분의 차이가 나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펑셔널 스터디로 이거는 비주얼, 눈에다가 자극을 5번 주는 거를 5번 주고 끄고 하면 이게 리피티드 매저가 되기 때문에 파워가 확 늘어요. 시그널이 SNR이 엄청 꽂히기 때문에 확 안 좋은데 그리고 비주얼 콘텐츠 나는 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잴 수 있는데 자극을 뭐 어떤 경우는 뭐 100번씩 실험하면 되니까 환자 가지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정상인들은 뭐 눈에다가 비쳤다 안 줬다 비쳤다 안 줬다 하면 뭐 아주 큰 바이오 해저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하다 보면 이상한 게 막 생기니까 뭐 진짜 많은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랬더니 양분의 차이가 나는 뭐 비쳤다 안 줬다 했을 때 브레인이 어디가 액티베이션 되느냐 뭐 비주얼 콘텍스 나온 것 같고 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쪽만 나왔잖아요. 또 신기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런 실험 설계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MR을 잘 찍고 자극을 잘 맞춰서 주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초전도처 자석 안에서 누워있잖아요. MRI 안에서 뭘 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빛을 주기도 그렇게 간단치 않고 버튼을 누르기도 간단치 않고 MRI는 모든 셀을 다 자석으로 만들어버릴 능력이 있고 지금 우리가 0.4 테슬라, 0.4 가우스 정도의 지구도 자석이니까 위에 이제 서 있는데 이게 만 가우스가 1테슬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5 테슬라면 3만 되고 3테슬라면 6만 배 안에 자석에 있으니까 몸 안에 모든 쌍극자는 이제 한 방향으로 다 쓰는 거죠. 제 추측 머리 방향이 그쪽이니까.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래스 뷰 뭐 이렇게 하면은 X축 투명한 뇌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머리 안에 이제 좀 설계도를 펼쳐 보이는 건데 뭐 그런 것보다 이렇게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엑셀로 보는 따지별로 이게 다 이제 위치랑 P-밸류가 나오는데 위치가 탈라릭 좌표나 MNI 좌표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옛날에 뇌를 막 썰어가지고 이 위치는 뭐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뭐 하는 기능은 모르지만 탈라릭 몇 번 위치, 뭐 22번 위치고 세포 패턴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해부하기 해놓은 사람을 그거를 이제 맞추거나 아니면 MNI라고 몬트리올 뉴로 인스티튜트는 아주 유명한 뇌 영상을 시작했던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템플릿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놓고 뭐 기능을 이제 브레인을 조각조각 내서 그 조각마다 무슨 기능을 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더 조각 내고 뭐 이런 식의 브레인 매핑 이슈가 돼서 휴먼 브레인 매핑이라는 학회도 있고 휴먼 브레인 매핑이라는 저널도 있고 그게 더 높아요. 아까 뉴로 이미지보다. 이게 이제 나노 망간 쥐에다가 망간은 독성이 있어요. 톡식해요. 그래서 먹으면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쥐도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쥐에다가 주면 쥐가 죽어요. 근데 쥐를 망간이 나노 망간이 칼슘하고 크기가 똑같아서 브레인의 칼슘 채널에 가서 박힌대요. 그러면
쥐에다가 이제 복강에다가 나노망간을 주사하고 하루 정도 뭔가를 뭐 놀게 하든 자극을 주든 뭐 뭔가를 시키면 걔가 브레인 하루 동안 브레인이 뭘 했는지를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나노망간이 브레인의 특정 이체 칼슘 채널에 많이 쌓이면 그 부분이 많이 쓰인 거잖아요. 하루 동안 일종의 비디오 레코더 같은 걸 만든 거죠. 뭐 총 프레임으로 쪼개져 있지는 않지만 하루 동안 한 거를. 근데 이제 그냥 주면 죽고 얘를 아주 뜨거운 장판 위에서 이렇게 쥐를 하루나 뭐 며칠 키우면 이제 그때는 안 죽는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망간을 너무 적게 주면 시그널이 안 나오고 많이 주면 쥐가 죽는데, 그런데 많이 시그널은 나오면서 쥐를 안 죽게 하는 게 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동물 실험은 이제 동물 실험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예술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서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꼭 이런 것 때문에 동물 죽여야 되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김용준 박사, 아니 제가 프로그램 내가 찾고 김용준 박사라고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애가 와서 남자쥐, 여자쥐를 이렇게 놓고 이제 쥐는 5일에 한 번씩 메이팅, 생리 주기가 돌아와서 애를 낳을 수 있고요. 심장 박동도 분당 250번 뛰던가?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뛰어요.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메타볼리즘이. 수명도 짧죠, 대신. 근데 그 쥐를 이제 남자쥐, 여자쥐 이제 케이지를 이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옆에다 놓고 이렇게 나노망간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있다가 찍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거 뭐 펑션을 한 것도 아니에요. 찍었는데 그냥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남자쥐는 이제 입이랑 코 부분에 이제 시그널이 나오고요. 여자쥐는 귀나 뭐 이런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남자쥐가 여자쥐랑 이제 뭐 물론 케이지이긴 하지만 이제 다 뚫려 있는 케이지니까 보면 이제 여자쥐를 인식하고 밤마다 이제 사랑의 노래를 부른대요. 세레나데를 부른대요. 구혼을 막 청하는. 남자는 노래를 불러야 돼, 여자는 들어야 되잖아. 그런 걸 찍은 거 아니냐. 뭐 액시던틀리 그냥 우리 파일럿 스터디로 이게 시그널이 나오는지 보려고 했던데,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VBM을 해봤더니 뭐 이런 데 나오고 뭐 유이치가 뭐 그런 이치고, 그걸 또 이제 표면에 프로젝션 해달라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 내가 짰고 원래 없었던 건데 옛날에 시간 많을 때 했던 건데, 어쨌든 20/20으로 섹스 디퍼런스 나노망간만 줘가지고 해서 또 뭐 엄청 좋은 데다가 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네이처부터 시작했던 내가 뭐 그래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정신질환 중에 후천질환, 대부분 선천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천질환이 거의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마약 같은 거 먹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제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극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부부 둘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남편은 생기고 여자는 멀쩡하고 이런 거죠. 둘 다 죽을 만큼 다쳤는데도 뭐 이런 건데, 이 전 세계 코호트가 3개가 있어요. 제대로 된 게 뭐 러시아의 뭐 기숙사 불탄 코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베트남 코호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스트레스가 일관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폭탄 터지거나 어떤 사람은 전우가 죽었거나 뭐 이런 다양한 자극을 받았고, 근데 일관된 자극을 받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이 나고 나서 이제 여러 팀이 이제 했는데, 그때 유인균 교수님 팀이 가서 이제 이 환자를 주기적으로 팔로우하고, 그 9.11 테러도 있는데 9.11 테러 난 서바이버들은 뉴욕에 살기시 타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팔로우이 안 되고, 대부분 그래요. 정신질환이 스터디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암 환자는 계속 오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근데 정신질환 환자는 계속 오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정신질환 코호트들은 그게 이제 코호트를 얼마나 모으기 어렵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코호트도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꼭 작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옛날에 20/20으로 다 너무 썼고요. 요즘은 지금 봐야 되지만. 그래서 FA 맵을 봐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 부분만 딱 예쁘게 나온 거죠. 이제 PTSD 환자가 뭔가 다른 기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 써가지고
해서 그러면 어딘가는 실려요. 유로 리포트가 한 2, 3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슬립 업니아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좀 관심 있는 게 브레인 렁 엑시스거든요. 렁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망가져서 무상응신 되면 뇌에 무슨 영향을 줄 거냐 뭐 멀쩡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잠을 잘 자서 브레인 워싱이 잘 돼야지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폐가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때문에 숨을 잘 못 쉬어가지고 뇌가 항상 마일드 하이폭시아가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안성코호트라고 또 이제 노인학 하시는 신철 교수님이 뭐 몇천 명을 팔로우를 막 십몇 년간 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에 이제 코골이나 이런 그분은 호흡기내과 노인학 두 개의 보드를 가지고 계셔서 폐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브레인 MR 안성코호트를 찍으면서 브레인 MR을 몇천 명을 찍어가지고 제가 프리러미를 분석을 해줬는데 시비리티가 있어요. AHI 뭐 분당 몇 번 코골았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병원에 와서 한 100만 원쯤 내고 자면 그거 다 재주는데 요즘에는 아이폰 웬만 해도 뭐 재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래서 AHI 12호분과 정상분을 해가지고 오버나이트 해서 AH제곱 1.5T로 해서 VBM을 해봤더니 나오더라. 뭐 이런 건데 뭐 너무 프리너미를 해서 언커렉티드만 나오고 커렉티드는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애매한 건데 이제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데가 나오는데 안 나오면 이제 N이 부족하거나 통계기법에 문제가 있거나 이걸로 이제 코렉티드 피밸류는 이 멀티플 컴패리즌 이슈 이게 브레인 안에 MR 복셀이 100만 개쯤 되니까 그걸 유니베레이터를 한 번씩 하면은 이제 뭐 그렇잖아요. 피밸류 엄청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안 나오고 안 낮추면은 이 정도는 나오더라고 이런 얘기고요. 여러 가지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해보는 건 아주 옛날에 다 해봤고요. 웬만한 것들은 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사람은 이제 영장류에 뇌니까 코티칼 시크니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메타가 뇌 안에도 뇌 깊숙한 데 있는 그레이 메타들은 다 이제 뭐 거기도 이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이제 숨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레이 메타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제 파충류나 아주 온시 포유류들도 다 있는 애들이고 이제 위에 화이트 메타가 있고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그레이 메타가 이제 실제로 영장류인데 그레이 메타가 이제 정신질환 신경질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신경질환은 오히려 그런 아래 브레인 스템 같은데 점으로 오는 뇌졸중 하나로도 죽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 메타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고도의 지적인 거니까 뭐 오히려 정신질환 예를 들어 뭐 스키조플레니아나 뭐 바이폴라 디스오더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능이 폼이 팔로우 하니까 두께를 재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이로 서커스마다 좀 다른 기능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브레인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레이 메탈 다 뜯어내고 화이트 메탈 서피스를 찾아서 이거를 필링을 한 다음에 구로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정합을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펼쳐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고 자이로 서커스를 뜯어가지고 다시 여기다 붙여줘요. 뭐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7시간씩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한 명 하는데 막 일주일씩 돌았는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컴퓨터 50대 사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유미 교수님이 미국 주 이름 쭉 붙여가지고 아리조나주 어느 주가 페이됐습니다. 이러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으로 다시 다 만들고 있다고 마이다스 IT가 하는데 7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마이다스 IT가 그 1000개쯤 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1000개 돌리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 하고 말한 거.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열심히 확대해보면 이거 화이트 메타, 이 그레이 메타인데 마음의 눈을 떠보면 이게 있을 것 같잖아요. 요거를 재는 거예요. 뭐 이제 이거 한 공간에다 맞춰야 되는데 사람 뇌가 굉장히 달라요. 다를 것 같잖아요. 얼굴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잘 맞춰가지고 찌그러뜨려서 맞춘다는데 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브레인을 뭐 몇백 개로 쪼개줘요. 나름 뭐 굉장히 신통방통한 애인데 돌리기만 하면 되고 옛날에는 이게 수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MR이 꽂아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3D 굉장히 잘 찍으면 거의 전자동으로 돌고요. 뭐 그리고 요즘에 또 딥러닝이 있으니까 좀 수작업 한 거를 인공지능 학습하면
애들이 디터미넌트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 코티칼 시닝이 있다. 이게 아마 사이테이션이 지금은 100번, 200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들어온 라이브분, 약을 한 번도 안 먹은 분이고요. 이런 게 이제 환자 실렉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트리트먼트를 하면 트리트먼트 인터액션이 남잖아요. 정신질환들은.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런 부분이 났고 뭐 그런 부분이 뭐 실제로 뭐 이게 이제부터 예술인데 미들 프론탈 코텍스, 뭐 싱글레이트 코텍스, 포스트 센트럴 코텍스 이런 게 쫙 나와요. 어느 클러스터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뭐 이런 코티칼 시크니스와 일리스 듀레이션과 코릴레이션도 쫙 나오고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 환자를 뭐랄까 스터디 디자인을 해서 뽑은 거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 그렇게 실렸죠. 그래서 센서 어소시에이션이 코텍스랑 하고 있다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지를 찍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거랑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연결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뇌가 신경과 머슬을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환자의 인비보로 환자 한 명 한 명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디퓨전은 뭐 물에서 이제 확산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숫자지 종이 같은 데다가 이제 잉크방울 터치면 쭉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가 뭐 밀리메타 제곱 퍼 세컨인가 2D만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2D 이런 거 없죠. 그레이메타는 70% 몸의 물이 70%인데 그 70%가 이제 대부분 빈 공간으로 있어서 자유롭게 오토 디퓨전을 이제 한다 그러고요. 나머지 한 30%는 혈관하고 이제 그 세포 벽이 이제 디퓨전을 막으니까. 화이트 메타는 이제 여기도 세포긴 세포인데 이제 길쭉길쭉한 신경다발, 엑소날 세포라고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프리워터 디퓨전이 아이소트로픽하냐, 어나이소트로픽하느냐, 뭐 이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하면 실제로 특정 위치에 화이트 메타의 다발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면 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이런 패턴을 가지면 다발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러면 이제 컨그리게이트 돼가지고 실제로 다발을 찾기가 어렵고요. 뭐 MR 시퀀스는 뭐 디퓨전 시퀀스를 가지고 하면 이제 쫙 놔두면 이렇게 때리면 특정 방향으로 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렇게 프리워터 디퓨전이 있으면 얘가 다 그 방향을 안 보고 이렇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때리면 흐트러진 만큼 시그널이 줄어요. 원래대로 딱 올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프리워터 디퓨전으로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델타 타임이 키 아이디어는 뭐 그런 거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찍으면 근데 이게 여러 가지를 찍을 수 있어요. 이제 디퓨전만 찍는 어페런트 디퓨전 코에피션트 실제로 사람 몸이 37도에서 워터의 디퓨전은 상수예요. 상수인데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주변 환경이나 구조물이나 아무리 프리워터라 그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페런트하게 다르다. 근데 인비보로 재일 수 있다. 그래서 재보면 뭐 약간 달라요. 5도는 거의 맞고 ADC 뭐 이런 워터 디퓨전이 있고 또 이제 뭐 키네마틱 뭐 이런 거 재는 뭐 DKI 시퀀스도 있고 텐서 이미징이 이제 방향을 재는 아나토미카란 형상을 재고 싶은 이제 커넥팅. 근데 이제 지금 뇌연구는 커넥텀의 시대예요.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좀 뇌연구의 시작점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가 DNA가 똑같은데도 자아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뇌는 DNA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는 거죠. DNA가 같으면 비슷한 생각할 가능성은 많지만 나는 나고 넌 너고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겪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 뉴로날 디벨롭먼트도 다르고 결국 커넥티버티가 자기라는 거죠. 뇌의 연결성이 자기라고 이제 믿는 학파가 있고 커넥텀 연구가 시작됐고 이게 이제 또 텐서 이미지랑도 상관이 있고 레스팅 스테이트는 펑셔널 커넥텀을 보는 거고 디퓨전 텐서 이미지는 아나토미컬 커넥텀을 보는 거고 또 뭐
없죠. 뭐 코주얼 커넥텀도 있고 뭐 이펙티브 커넥텀도 있고 뭐 커넥텀 종류가 많은데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IBM이라고 이런 디퓨전하고 퍼퓨전을 같이 보는 비밸류를 두 개를 줘가지고 하이 비밸류, 로우 비밸류를 찍으면 이게 익스포넨셜리 떨어져야 되는데 익스포넨셜이 아니라는 거죠. 익스포넨셜이 아닌 녀석은 퍼퓨전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직선 구간은 디퓨전이고 직선이 아닌 구간은 퍼퓨전이다. 이렇게 우기는 애들이 있고요. 하여간 뭐 이런 연구들이 쫙 있어요.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방향별로 6방향 이상의 그 방향의 디퓨전 웨이트를 찍으면 그 웨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텐서를 만들면 텐서를 분석해서 프라이머리 엑시스를 재보면 이 방향으로 오로 디퓨전이 가장 많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재보고 그거를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빨간색,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를 그린 그리고 슈페리어 인페리어를 다리부터 머리로 가는 거를 블루라고 하면 좌우로 가는 게 카스칼로즘, 좌우 뇌를 연결하니까 얘는 빨간색, 신경다발이 이제 눈에서 시신경으로 가는 요게 그린, 그리고 이제 척추로 가는, 척추에서 이제 살라무스 해가지고 코티칼로 가는 게 블루 이렇게 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방향이랑 뭐 이런 꽤 많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신경도 잘 찾아지고, 뭐 그렇고 튜머에도 써보자, 뭐 튜머 이런 거 깨니까 뭐 비밸류를 다양하게 찍으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로그 씌우면 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하나 더 있죠. 바이폴라 이제 바이 익스포넨셜 아니냐. 그래서 IB의 IM으로 해서 퍼퓨전 디퓨전을 쪼개서 분석해야 된다. 혈류가 많은 데서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캔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제 뇌에서는 뇌의 종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런 디퓨전이고 이게 어나이트 디퓨전인데 요게 이제 2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사람의 마일린, 신경다발을 수직으로 잘라서 찍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다발도 있지만 이 바깥쪽에 이 검은 게 마일린일 거예요. 마일린이라고. 신경다발은 다 전선 피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일린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이게 랜덤하게 디마일리네이션 되는 질환이 이제 멀티플 스콜리오시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신경다발은 있지만 전선이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안 가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고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 밑에 액션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이제 물이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요것도 이제 세 조각으로 해요. 엑소날 안에 있는 물, 오로가 이제 멤브레인 안에도 있을 거잖아요. 있는 물, 그리고 멤브레인과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물, 이게 뭐 쪼갤 수 있느냐, 그래서 쪼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시퀀스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아이소트로픽 그레이 메탄 이렇고, 화이트 메탄 이래서, 이제 디퓨전을 보면, 양을 재보면 XYG로 이제 이분한 놈도 있고, 은이분한 놈도 있고, 이건 MR 시퀀스, 아까 그건데, 때리면 이렇게 오고, 프리오토 디퓨전을 이제 델타 시간 동안 놔두면, 때렸을 때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딱, 디퓨전이 없으면 정확히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아이디어를 한 거니까. 디퓨전이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건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이상한 식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결국은 비밸류는 그레디언트 듀레이션, 뭐 세퍼레이션, 자그로마이셔레이션 1.5t는 상수예요. 우리 3t나 1.5t. 그리고 우리 듀레이션 시간을 많이 주면 비밸류가 늘어나는 거고 세퍼레이션 그레디언트의 강도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아지는데 듀레이션은 실제로 환자한테 찍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리면 막 시간이 1시간, 2시간 돼버리거든요. 조금만 늘려도 모든 스콘드에 한 픽셀 한 픽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수로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MRI의 그레디언트의 스트렝스를 올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지금 지멘스죠. 그래서 지멘스를 쓰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만약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는 뭐 픽셀 스페이싱에도 상관이 있어요. 그레디언트가 좋으면 픽셀도 더 잘게 찍을 수 있고 SNR, 이런 디퓨전도 더 강하게 찍을 수 있고 뭐 장점이 좀 있는 거죠. 하이테슬라로 가도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1.5T, 3T, 뭐 7T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는 이제 바꿀 수는 있으나 임상에서 환자를 찍기에는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널을 비밸류를 제로로 주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찍는 T2 시퀀스예요. 근데 비밸류를 아까 저 시기에 맞춰서 1000 정도 주고 나눠서 로그 씌우면 마이너스 B에 텐서 D가 나오는 아름다운 식이 나오고요.
이거 이제 실제로 로고 씌워가지고 한 거, 요식은 아까 그 이상 방정식에 나온 거고, 그레디언트는 요게 이제 미니멈 6방향, 요즘에 64방향, 뭐 임상에서 32방향이나 16방향 정도 쓰고요. 6방향만 해도 꽤 나와요. 근데 이제 그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두면 그 방향으로 가는 오버로 디퓨전만 찍히는 웨이티드 영상이 나오고, 그래서 XYG 뭐 45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9에다가 이게 반구에다가 점 찍는 문제예요. 2분하게 드리프트도 있으면 2분하게 뭐 64개를 찍을 거냐, 6개를 찍을 거냐 찍고 오소고나 하면 최대한 텐서가 잘 만들어지겠죠. 이거 이제 요게 시메트리니까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 미지수를 풀기 위해서는 요 픽셀이 6개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6번 찍으면 되니까 방향이 다른 그레디언트 6개만 있으면 이 다원 1차 연립방정식 풀면 요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 값 들어가고 요게 그냥 XY, G에 요거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벡터 내가 이 방향으로 했으면 예를 들어 X축으로였으면 1빵빵 빵빵빵 요런 벡터가 들어가고 요게 이제 텐서 미지수고 요거는 이제 그때 찍었을 때 그 픽셀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롬으로 들어가고 6개 이상이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로 계산하면 되고 계산하고 나면 이제 텐서가 나오고 텐서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나오는데 아이겐 벡터 이제 이 아이겐 벡터를 잘 분석해 보면 얘가 진짜 이제 파이버 위에 있는 놈이냐 오블레이트라고 디스크 U 파이버라고 좌우로만 연결되는 파이버들이 있어요. 스페리칼은 아마 이제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거나 그냥 오버러 디퓨전 있는 그레이 매터도 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디퓨전 그 복셀의 디퓨전 값과 나무다 5, 2, 3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1이 되면 나무다 5는 1이고 나머지는 다 빵이 있는 경우고요. 나무다 1, 2, 3가 다 같으면 빵이 되는 뭐 이런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에서 트로피 정도를 이제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장 강한 다발이 있는 데가 캅스칼로 좀 좌우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왼쪽 뇌, 오른쪽 뇌를 연결하는 파이버 다발이 가장 굵은데 걔가 이제 FA 값이 1에 가깝게 나와야죠. 그려보면 이제 아주 예쁘게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스켈레토나이제이션 하고 뭐 메이저 브랜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센쇼를 하면 트랙트 베이스 통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럼 통계 아까 모폴로지 그레이 메타 베이스도 해보고 트랙트 베이스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양분의 차이도 보고 이게 질환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템플릿에서 보고 뭐 파킨슨도 보고 뭐 파킨슨의 뭐 중요한데 TBSS 결과 차이도 보고 이런 데가 뭐 파킨슨이 중요하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VBM의 그 트랙트 버전을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게 디터미스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시작점 시드를 주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막 트래킹 하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끊어지고 뭐 키싱크 파이버라고 파이버 2개가 만나면 얘를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메이저 프린시팔 시스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블리스틱 트랙토그래피도 나왔고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요. 코넥티베이트 시드 클래시피케이션 이거 파이버가 이제 결국 끝에 그레이 메타랑도 닿고 그레이 메타 세그멘테이션 돼 있으면 뭐 모토코텍스는 카스칼로즘의 어느 부분에 있고 모토코텍스는 살라무스의 어느 부분에 매핑되고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을 것 같잖아요. 다 사이언스 네이처에 한번 났던 것들이고요. 이거 이제 파이버 트래킹은 디터미트가 이렇게 한데 이게 몰이라고 일본 애가 만든 건데요. 이게 일종의 뭐 이런 방법으로 시작하면 메이저 파이버만 가는데 이게 그렇게 여기 좀 다르면 얘가 요리 갈지는 이제 초기 조건의 민감성 이제 0.000일 차이로 이제 이쪽 파이버 이쪽 파이버냐 하여간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이제 아팔라시아가 이제 말인데 언어 중추인데 뇌졸중이 생기면 40%가 실어증이 생겨요. 뇌의 40%는 이제 말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그거에 관련 있는 게 베로니케, 브로카 이 세 개가 이제 언어 중추고 이 사이에 연결된 파이버들이 있는 건데 얘가 죽었냐 이게 끊어졌냐 이거 끊어졌냐에 따라서 뇌졸중 서브타입, 실어증 서브타입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이 얘기해준 건 따라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실어증 베리에이션들이 생기는데 만약 이런 거 계속 재보자 해가지고 뭐 이 데이터 셋도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아미그달라 쉐이버 나레스는 잘 그려서 이게 마음의 눈을 뜨고 그려야 돼.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더블 뉴클리어스를 했더니 차이가 나고 바이폴러 디스오더네요.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 헬스를 했더니 노칼리 차이가 난다. 이게 이제 볼륨에서 안 나오지만 쉐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아미그달라를 잘 그려가지고 남자군 여자군을 했더니 나이에 따라서 몇백 명씩 차이를 했더니 남자는 아미그달라의 센트럴 미디얼 뉴클리어스의 레디어스가 거의 균일한데 여자는 그 폐경 후에 좀 바뀌는 것 같다. 근데 여자가 이제 불안 장애가 남자보다 한 5배 많거든요. 젊었을 때는. 근데 폐경 후에는 남자랑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막 소설 썼는데 결국 뉴로이미지면에 실렸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이제 쉐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스판이라고 이제 하모닉 펑션, 스페리카 하모닉 펑션을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토킹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거 이제 정무경이라고 위스콘신 교수인데, 회관 뭐 통계학과 아닌가? 통계학과 맞을걸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세븐 테슬라 이제 히포캠퍼스가 이렇게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많아요. 3T는 잘 안 보이는데 세븐 테슬라에선 보일 수 있잖아요. 세븐 테슬라도 이제 해보자고 스티브 교수님이 이게 이제 MRS인데 MRS 시작하면 또 1시간이라 뭐 여기까지 이제 MRS는 이제 MRS만의 또 이제 다른 세계가 있고 이거 한 번 내가 했죠. 아니나요? 하여간 뭐 어쨌든 MRS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한 내 영상이 이거고 이 뒤에도 이제 그 레스팅 스테이트 분석 기법이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커넥터 분석 기법들이 나와 있어요. 몇 개 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전체를 다 인공지능 버전으로 다시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훨씬 러버트해질 거니까 여태까지는 전부 다 근데 이게 다 코드로 다 공개돼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름다운 이제 매스메티컬 모델을 두들겨 맞춘 이제 영상 분석 프로그램들이 매트랩이나 시플풀이나 이렇게 공개돼 있고 그 프로그램들의 상당 부분을 아마 뇌하시는 분은 가져다가 뭐 자동으로 돌리거나 돌릴 거고요. 질문. 다음 시간에 제가 MRS 하겠습니다.